반도체 다음은 전기차입니다. 전 세계적인 전기차 주도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기차 생산 시설과 충전 기술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 세계 최고 수준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짓는 전기차 전용 공장은 올해 투자분부터 반도체와 같은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첫 소식 전민정 기자입니다. 그동안 국내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 시설에 수조 원의 자금을 쏟아붓고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고작 1%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전기차 공장을 짓는 업체에 세액공제를 30%까지 지원해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키우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정부가 세수 감소 우려에도 전기차 생산 공장에 반도체 시설 투자와 같은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도 미래차 강국들과의 경쟁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말 국회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을 통과시켰는데 정부가 이번엔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당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킨 전기차와 같은 미래형 이동수단에 대한 세제 혜택의 구체적인 범주와 대상을 정한 겁니다. 전기차 생산 시설과 충전 기술 등이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공제까지 더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반도체 경기 부진에 수출이 7개월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는 지난달 수출이 40% 이상 급증하는 등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상황.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찾은 추경호 부총리도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가 우리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다며 미래형 이동수단에 세계 최고의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미래차 관련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핵심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2030년 글로벌 미래차 3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업계가 주장해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동일한 수준인 30%에는 미치지 못해 여전히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래 모빌리티는 5년, 10년 사이가 미래의 주도권을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적극적인 정부의 제도적 법적 지원은 물론이고 부품업 같은 R&D부터 모든 융합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아직 취약해서 좀 더 올려줘야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시행됩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정부의 세제 혜택에 화답하듯이 오늘 현대차가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현대차의 울산 신공장 투자 소식은 지난해 나온 건데 오늘 착공 시기를 못 박은 겁니다. 맞습니다. 지난해에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이 울산 신공장에 한 2조 원 규모로 투자를 진행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름 정도였는데 오늘 나온 새로운 소식이라고 한다면 그 시점, 착공 시점을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4분기 이후로 좀 정했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현재 울산 광역시 북구에 대규모 생산 기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공장도 여기에 들어서는 건데요. 전체 면적이 23만 제곱미터, 약 7만 1,000평 정도에 해당합니다. 울산 신공장 완공 목표는 2025년입니다. 기아의 화성 공장, 조지아 공장 마찬가지로 모두 2025년인데 이에 따라서 올해 4분기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현대차 그룹이 짓겠다고 발표한 국내외 전기차 전용 공장이 세 곳으로 늘어납니다. 전 세계가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어서 앞으로 전기차 생산 기지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서후 기자가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생산 기지들을 짚어드립니다. 보시는 지도는 현대차 그룹의 국내 주요 생산 시설입니다. 현대차는 아산과 전주, 울산에, 기아는 광명과 화성, 광주를 생산기지로 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기차 전용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현대차의 울산 공장과 기아의 화성 공장입니다.
지난달 기아가 발표한 화성 PBV 전기차 공장 규모는 10만 제곱미터, 약 3만 평에 해당합니다. 오늘 발표한 울산 공장은 더 거대합니다. 전체 면적만 23만 제곱미터로 기아 화성 공장의 2배 이상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2025년부터 두 곳의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연간 15만 대씩 총 30만 대의 전기차를 만들 예정입니다. 전 세계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주요 생산기지입니다. 첫 해외 전기차 전용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바로 이 미국 조지아주입니다. 규모는 1,183만 제곱미터로 국내 전용 공장 두 곳을 합친 거에 35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2025년부터 연간 30만 대가량의 전기차가 바로 이곳에서 출고됩니다. 전 세계적인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으로 전기차 설비 투자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제시한 2030년 전기차 생산 목표는 364만 대로 지난해 판매량의 약 10배입니다. 지금 있는 생산시설로는 이 목표량을 채우기가 한없이 부족한데요. 현대차는 오늘 광명 내연기관 라인을 전기차 전용 라인으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점점 더 많은 기존 생산시설들이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는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도가 차세대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연간 13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인도의 GM 공장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가 연이어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투자 여력은 좀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지금은 이 자동차 호황인데 사람들이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차를 사줄 것인가 이런 불안한 의문도 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반도체 산업만 해도 지난해까지는 계속 호황기를 맞이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지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것처럼 또 예. 자동차 산업도 그런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근데 시장에서는 올해까지는 자동차의 질주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모두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는데 2분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실적, 더 많은 영업 실적을 거둘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 현대차의 2분기 영업이익으로 약 3조 9천억 원, 기아는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 약 3조 원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30%씩 각각 늘어난 수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거둔 1분기보다도 수천억 원가량 증가한 수치를 보이는 겁니다. 올해 내내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현대차의 연간 영업이익은 13조 원, 기아는 10조 원을 넘기게 됩니다. 두 기업 모두 연간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기는 것은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네, 엄청나네요. 최근 현대차와 기아가 내놓은 실적이 정말 경이로웠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 수익성이나 영업이익률이 예전과는 좀 다르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맞습니다. 현대차가 최고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판매량만 따지고 놓고 보면은 오히려 한 2015년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네. 연간 판매량이 한 800만 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만 100만 대 이상 이제 판매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지난해가 한 690만 대 가량 되는데 오히려 지금 판매량이 줄어든 상태죠.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한 차량을 팔아서 더 많은 이익을 거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실적이 지금 훨씬 더 좋은데 올해 1분기 실적을 좀 더 보면 현대차의 경우에는 전체 판매에서 제네시스와 SUV의 판매 비중이 약 57%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가격이 비싼 제품을 많이 팔았다는 건데요. 기아도 마찬가지로 SUV의 판매 비중이 66% 정도로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일본 도요타가 이제 내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전망인데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도요타의 영업이익이 한 5조 원 초반대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합산 영업이익이 1분기에 한 6조 5천억 원 정도 나왔으니까 네. 1년에 1,000만 대 이상을 파는 도요타보다도 많은 이익을 거둔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관건은 미래차 전환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이제 전기차 전환을 비교적 빠르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IRA도 좀 신경이 쓰이고 중국 전기차도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IRA 영향으로 지금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좀 시각도 있는데 현대차 그룹에서 밝힌 올해 1분기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 판매량 집계만 좀 따져 보면요 오히려 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분기에 7만 6천여 대를 팔았는데 올해 1분기에는 지금 13만 5,200대 정도를
전기차를 팔아서 2배 가까이 판매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IRA 영향으로 미국에서 아이오닉 5라든지 EV6의 판매량이 조금 더 저조해진 영향은 분명히 있지만 뭐 리스 판매나 이런 쪽으로 통해서 좀 판매량이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전기차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얼마 전에 이제 중국 상하이 모터쇼가 더 진행이 됐지만 거기서 중국 전기차 경쟁력들이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것들이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지 예. 않았습니까? 또 중국 차들이 이제 내수 시장을 벗어나서 유럽 시장이나 미국은 물론 이제 정치 역학적인 것들에 진출을 못하지만 많이 진출을 해서 좀 시장 점유율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조사 기간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순수 전기차를 포함해서 전체 친환경차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 미국 테슬라와 중국의 BYD가 1위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고요. 여기서 근데 현대차 그룹이 뭐 내연기관에서 총합해서는 좀 톱3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전기차 판매량만 보면 지금 전 세계 7위로 오히려 6위였던 2021년보다도 좀 지난해 기준으로는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2030년에 전기차를 이제 364만 대를 생산해서 글로벌 전기차 톱3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설비 투자가 계속 국내에서 오늘 나온 것처럼 그런 투자가 계속 돼야만 이런 톱3에 진입을 할 수 있고 전기차 경쟁력도 계속해서 강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